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전 문법과 고전, 그러니까 어학적인 글, 문학적인 글을 살펴봤고, 이 시간에는 말입니다, 고전 문학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전 문학사는 약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가장 먼저 498쪽에 고전 문학사의 시대적 개관이 나와줍니다. 이 개관은 가장 나중에 고전 문학사를 마치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우리 교재로 어디에 있냐, 502쪽에 시가 문학부터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시가 있어. 이어서 뭐가 있습니까? 가가 있어. 그러나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뭐죠? 문학이지만은 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음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적 요소와 음악적 요소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아직은 음악으로부터 문학이 독립하지 못해서 문학이 독자적 장르를 형성하기 이전의 형태를 우리는 그냥 시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랬을 것이다. 초기에는 뭐죠? 집단적이며 서사적인 가요가 있었다. 이 가요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과도기적 형태를 지나 개인적이며 서정적 시가문학으로 발전해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랬을 것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집단적 서사적 가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지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적, 서사적, 주술적, 노동요, 효시죠. 그런가 하면 그 아류작인데 그 아류자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해가 또는 해가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대체로 우리가 이제 503쪽이야. 503쪽에 뭐가 나오죠? 거기 502쪽 맨 하단입니다. 502쪽 맨 하단에 여러분이 아시는 구지가가 나와요. 그렇죠? 그 구지가는 영신군가 또는 가락국가라고 부른다. 주술적이며 직설적이며 명령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렇죠? 김수로왕 강림신화 속에 들어있는 삽입가요다. 그렇죠? 현재와는 최고의 집단적 무효이며 주술성을 지닌 현대의 최고의 노동이다. 이때 최고라는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비하여 그 밑에 나온 해가사는, 여기 나오는 해가가 구지가가 김수로왕의 강림신화 속에 들어있는 데 비해서 이건 수로부인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했을 때 대체로 구지가는 사언사고체 형식이야. 구가 수기여냐 약불여냐 번작이 끼기야. 거부가 그 머리를 드러내라. 만약에 약불여냐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번작이 끼기야 잡아서 구워 먹겠다.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은 성기만이야. 그 다음에 뭐야? 머리 숫자죠. 여기 나온 로자가 나오는데 이 로자가 이슬로 또는 뭐야? 드러날 로자요. 그러니까 노출할 때, 여기 나온 드러날 로자 살아있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머리를 드러내는 왕이 누구야? 김수로왕이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거북은 바로 김수로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하여 그 밑에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어라. 남의 아내를 아순 죄 얼마나 크냐. 내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에 넣어 잡아 구워 먹겠다, 그랬네요. 이번에는 대체로 여기 나오는 이것이 사언 고체시의 형태시, 한 해의 글자 수가 4개야. 그런데 그래서 이건 지금 뭐냐? 7원 절구의 형식을 갖췄다. 7원 절구, 그러니까 한 해의 글자 수가 몇 개? 7개, 매된 사행에 7원 절구 형태를 갖췄다. 우리는 이렇게 하렵니다. 구지가는 말입니다, 기원의 의미를 가진 데 비해서, 그쵸? 구가 여기는 지금 뭐죠? 위협과 협박의 의미가 더 크네. 그죠? 위협과 협박의 의미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다음, 그러다가 과도기적 형태, 즉 집단적 서사적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적 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로서 뭐가 있어요? 공무도화가. 그렇죠? 뭐가 있습니까? 황조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도화가는 악동명이 뭐더라? 동호인이죠. 그렇죠? 자,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재 502쪽입니다. 공무도화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공이 있고 여기에 무가 있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나온 도자는 건널 도자죠. 무라자 아니야. 근데 이 무자가 없을 무 하지만은 말무하고도 읽어. 그대 공자여. 그대는 물을 건너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노래네. 그렇죠? 대체로 사언사구체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서정 가요로 본다. 그렇죠? 공무도와 공경도와 타이사 당내공화 썼다 지워버릴게요. 어떻게 오지? 기, 승, 전, 결 나와. 공무도와 그대여 그 물을 건너지 말라.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애원을 보여줍니다. 공경도와 기어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떨어질 타자여. 그러므로 타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에서 죽음을 통한 이별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당내공화 가시님 어찌할 것이냐 해서 뭘 보여줘? 체념의 정서를 보여줘. 그쵸? 그래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최초의 시가문학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503쪽에 뭐가 나왔어? 황조가 나와서 여전히 사언사구체지만은 여기 나오는 것은 뭐죠? 하이와 치에 얽힌 일종의 이별가예요. 이별가요. 그쵸?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편편황조 자웅상이 여마지독 수기역이야. 편편은 말입니다. 아무 뜻이 없어. 편편황조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자웅상이 암소로 정답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꾀꼬리의 모습을 보여줘. 그렇죠? 그래서 뭘 보여줘? 서경이야. 다음 이어서 에로아라 이내 몸은 여마지독 수기역이 누구와 함께 돌아갈 것이냐 해서 뭐죠?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보여줘. 근데 시적 화자는 이별하고 나서 애로움과 고독을 갖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꾀꼬리와 시적 화자는 대조적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고 여기는 뭐죠? 서정이야. 그래서 성경 후정이다. 성경 후정의 형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상당히 시형이 안정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있죠? 집단적 서사적 가요에서 칠판 좀 지울게요. 여기 나오는 집단적 서사적 가요에서 그죠? 여기 나오는 개인적 서정적 가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첫째 뭐죠? 삽입가요야. 그래서 고대 설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가요다. 그러므로 아직은 설화로부터 시가가 독립하지 못한 단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대체로 사언 고체시가 기본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두 다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어서 설화 속에 삽입가요라는 점 모두 다 사언 고체시의 형태 하나의 글자 수가 4개인 게 기본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본격적 의미의 우리의 서정시가 개인적이며 서정적 시가문학은 어디로 와야 돼? 여기 나오는 향가로 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솔과라는 게 있어요. 이 도솔과는 오늘날의 불행하게도 전해지지 않는 도솔과이며 월명사의 도솔과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뭐라고 불리지? 일명 산해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죠? 정제된 정형시의 효시다. 이건 정제된 정형시의 효시이며 혹시 향가의 모태가 아니냐? 향가의 모태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쵸? 나중에 문학작품편에 가서 보겠지만은 이 부분에 뭐가 있어? 정업사가 있어요. 유일한 백제가요. 정업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개인적이며 서정적 시가문학의 뿌리는 향가로 봐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향가가 무엇이냐?
우리 교재에도 나와주고 있지만은 향찰로 표기되었던 신라의 고유의 노래를 우리가 향가라고 부르자. 대체로 이 향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뭐라고?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때 사구체는 미녀 또는 동요 정착형이다. 십구체는 정제된 정형성을 띈다. 그죠? 그러면 십구체가 정제된 정형성을 띈다고 하는 것은 첫째, 기본적으로 사사이의 안정된 형식을 가져온다는 점. 정구, 후구, 낙구, 사사이. 그 다음에 낙구, 감탄사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정제된 정형성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면 팔구체란 뭐냐? 그 과도기의 팔행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체로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그죠? 외우세요.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서풍헌도. 이 작품은 대체로 미녀 또는 동요 정착형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죽지랑가와 처용가가 있죠. 모죽지랑가와 처용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팔구체향가입니다. 모죽지랑가와 처용가는 팔구체향가다. 특히 서동요, 풍요, 헌화가, 도솔가. 그렇죠? 모죽지랑가, 처용가. 오늘 총 25수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19수는 대체로 여기 나온 정제된 정신 19체의 향가로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이어서 수록문호를 보니까 삼국유사와 귀녀전이야. 삼국유사야? 삼국사기 아닙니다. 삼국유사지 삼국사기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대체로 내용에 있어서 축사가 뭐야? 사악함을 몰아내는 주술적이야. 그래서 특히 주술성이 가장 뛰어난 게 뭐죠? 여기는 헌화가, 처용가 이런 것들이 가장 주술성이 뛰어나죠. 다 이어서 설도,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야. 뭐라고? 안민치국, 유교적이네. 그리고 한중 불교의 내용이 주류다. 승려, 화랑,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을 것이다. 표기는 향찰표기다. 이미 향찰표기는 음차와 훈차에서 우리의 생각을 기록하던 표기수단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거기 보시면은 기록문학의 그 출발점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505쪽에 맨 상단에 써있어요. 기록문학이 뭐야? 개인 창작해야 되죠. 개인 창작해야 됩니다. 집단 공동작이 아니라 순수 개인 창작해야 돼. 그래서 그 출발점을 향가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향가는 뭐라고 써있냐? 서정성, 불교성, 주술성, 민요성, 정형성 이렇게 나오는데 향가는 당연히 뭡니까? 서정적이야. 그렇죠? 그런가 하면 향가는 불교성을 띱니다. 오늘날의 향가가 총 25수가 되는데 그중 18수가 승려의 작품이에요. 승려라고 해서 모두 불교적인 작품을 썼던 건 아니겠지만은 대체로 승려가 쓰니까 불교적인 작품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술성을 띱니다. 민요성을 떼요. 그런가 하면 25수 중에서 19수가 19체야. 그러므로 정제된 정형성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밑에 뭐가 나오냐? 작품에 있어서 서동요, 풍요, 헌화가 아시죠? 그죠? 다음 이어서 유교적인 향가, 안민가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주술적 향가의 도솔가. 여기 나온 월명사의 도솔가 나오는데 여기 나온 도솔가는 별개예요. 이건 부정가요 도솔가고 거기에는 월명사의 도솔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주술적인 향가죠. 다음 이어서 처용가, 해성가, 원가. 다음 추모적인 노래 제망매가. 다음 모죽지랑가. 화랑에 찬 모죽지랑가, 창기파랑가. 불교적인 노래 원앙생가. 원 다음에 이 말을 집어넣어줘. 뭐라고? 극락이야. 극락왕생을 기원한 노래다. 그쵸? 다음 도천수제비가 유일한 여성의 작품이에요. 유일한 여성의 작품이다. 이어서 우적가, 그 다음 보현시본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주요 작품을 보니까 먼저 서동요 나와주고 있네. 자, 우리가 이제 506쪽입니다. 거기 서동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신라 침평 때 어린 무왕, 즉 서동왕자가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고체한가야. 선화공주를 뭐죠? 안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가이며 민요 정착형의 대표적인 예다. 그렇죠? 서동설화가 이 노래의 배경이다. 그래서 익사나 미륵사의 연기설화 이런 것들을 그 모티브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의상 1, 2, 3, 4라고 쓰단다. 그랬을 때 이렇게 4이니까 우리가 사고체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선아 공주님은 남 그 서지 열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뭘 안고 간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서동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 참여라는 말이에요. 그럼 참여가 뭐냐? 정별 암시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노래야. 정별 암시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노래야. 이랬을 때 여기 나온 서동 왕자가 선화 공주를 모함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뭐라고 본다? 참여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화 공주님은 남 그 서지 얼어두고 해서 남 그 서지 얼어두고 여기 나온 이행이 있죠. 이행이 바로 참여적 성격이 가장 탁월한 거야.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15세기에 얼다란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이 우를 거쳐서 니은을 거쳐서 어론을 거쳐서 오늘날의 어른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나온 얼다는 성적 관계를 갖다 부둥켜 안고 둥글다 이런 뜻이 있어. 지금도 아이가 울면은 둥기둥기 하면서 얼른다 그러지. 팔짱 끼고 다니는 걸 어울린다 그러지.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는 거 어울린다는 말. 그죠? 그랬을 때 성적 관계를 갖다 이런 뜻이 있어. 근데 남 몰래 밤마다 정을 통하고 이런 뜻이니까 모함, 즉 뭐죠? 참여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바로 여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둥방을 밤에 뭘 안고 간다 이렇게 나오네. 그죠? 문학선 별로 없어요. 이어서 처용가 나오네. 서동요에서 처용가가 나오는데 만약에 서동요가 신라 최초의 향가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향가라면은 처용가가 신라 최후의 향가예요. 여기 나오는 서동요가 최초의 향가라면 처용가가 신라 최후의 향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했을 때 대체로 팔구체다. 팔행시니까. 다음 향찰벽이며 직서적이며 풍자적이다. 다음 안을 범한 역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래서 벽사진경 뭐라고? 사악함을 몰아내고 경사를 불러들이는 벽사진경의 노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여기 나오는 뭐죠? 신라처용가가 있는데 신라처용가는 고려의 처용가로 발달합니다. 이 고려의 처용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연희문화인 뭘로? 처용희로 발달하고 이것은 훗날 조선의 나래의 일부로 들어갑니다. 팔구체 향가 처용가는 고려의 처용가로 발전해가고 이것이 연희문화 처용희 즉 잡기를 몰아는 연희로 발달하고 이것이 조선의 나래의 일부로 훗날 편입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한자 어문은 필요가 없어요. 셔벌 발기달에 사라벌 밝은 달빛 아래 밤들이 노니다가 밤이 깊도록 노니다가 들어사 자리 보곤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더라 해가지고 뭘 보여줘? 역신의 침범을 보여줍니다. 둘은 내 해야. 이때 내는 아내란 뜻으로 하십시오. 둘은 아내 것이고 둘은 또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었단 말은 빼앗겼으니 어찌할 것이냐 해가지고 처용의 관용과 체념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맞죠? 다음 이어서 19채 한가야. 이어서 19채 한가에 차항기팔한가와 제망매가 나오는데 제망매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망매가는 신라 경동왕 때 월명사가 쓴 것이다. 다음 19채 한가다. 죽은 뒤에 명복을 비운 노래다. 그렇죠?
불교적인 아미타 사상이 그 배경이다. 됐습니까?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자. 제가 편의상 어떻게 쓰려고 하냐.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그쵸? 좀 지울까요? 9행, 10행이라고 쓰려고 그래. 이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 둘, 여기까지 셋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뭐라 하죠? 정구. 됐습니까? 여기가 뭐죠? 후구. 여기 뭐라 하죠? 낙구 그래. 여기를 정구, 후구, 낙구 그런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생사의 길이에 있음에 삶과 죽음의 길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따르고 어찌 갑니까?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를 정구라고 하는데 이 정구는 지금 뭐죠? 누이의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외적 충격을 받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진 잎처럼 바로 그 옆에 탐구학습의 1번에 나오죠. 뭐라 나와?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이 나오는데 이건 누이의 요절을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나가 바로 누구야? 누이죠. 누이야. 이때 누이의 보조관념으로 사용된 게 뭐죠? 여기 나온 잎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죠? 다 이어서 여자처럼 한 가지에 나고서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한 가지란 한 부모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여줘? 혈, 육, 지, 정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여기서까지를 두 번째 후구로 봐줘야 한다는 이야기야. 야, 정구, 후구야. 이때 후구에서 말입니다. 뭘 보여줘?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야. 그쵸? 삶은 뭐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내적 갈등을 보여준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다 이어서 아미타 차례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고다. 아미타 차례 만날 나 도닦아 기다리고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여기가 바로 뭐라고? 낙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보신 대로 뭘 보여줘? 불교적 승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초극이다. 종교적 초극이다 그래. 그래서 외적 충격에서 내적 갈등으로 이걸 초극으로 오는 심리 변화에 의한 희상의 전개야. 소위 심리 변화에 의한 희상의 전개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여기 나오는 미타 잘 나오죠. 미타처럼 사방정토 극락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뭐야? 현세계 이승을 이야기한다면 여기는 저승세계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므로 이 둘은 대조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 불교적 내세 사상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 다음 여기 나온 나는 말입니다. 누구야? 죽은 누이야. 이건 누구죠? 시적 화자예요. 월명사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나와 여기 나온 나는 전혀 다른 인물이죠. 이게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다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정구, 후구, 낙구로 3등분이 가능하고 사행, 2행이야. 뭐라고? 442에 안정되는 식이야. 낙구 감탄사 나왔네요. 이게 19체안가의 기본적인 틀이야. 일종의 추모가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는 시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은 제망맥을 보셨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한 장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우리 교재로 507쪽이야. 이번에 우리 교재 507쪽에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이번엔 참 기파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19체안가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뭐죠? 제망맥을 한번 써봤다면 이번엔 참 기파란가를 보는데 갑니다. 이렇게 쓸까? 1, 2, 3, 4 5, 6, 7, 8, 9, 10이야. 10행이네? 19체야. 그런데 열침에 나타난다라 흰구름 쫓아왔다 가는 것 아니야? 그쵸?
열침에 나타난 달아 너는 흰구름 쫓아왔다가 하는 것 아니야 해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1행부터 3행까지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 물었어. 문사라 그래. 그랬을 때 시적 화자가 말입니다. 누구에게? 달에게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 새파란 나리에 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일로 나리 제벽이라고 나오는 게 조약이야. 조약돌이죠? 조약돌이야. 거기 나오기를 제벽이라고 나오는 게 조약돌이에요. 자, 일로 나리 조약에 낭이서 마음껏 전누하죠. 낭이서 마음껏이라도 따르고 싶어라 그랬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행까지야. 8행까지가 우리가 뭐라 하죠? 답사라 그럽니다. 이 답사는 말입니다. 달이 누구에게? 시적 화자에게 대답했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다음 이어서 작가이 높아 서리 모르시올 화반이여. 작가이 높아 서리 모르시올 화반이여 그랬네요. 그리했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써보면은 여러분 보신 대로 여기가 지금 뭐죠? 결사야. 그렇죠? 우리 싫어한다면 기판에 대한 송축, 찬양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달, 여기 나오는 나리, 여기 나온 조약, 여기 나온 작까지는 모두 다 뭡니까? 기판왕의 보조관념들이다. 달은 우리의 광명사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숭상의 대상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둘 다 나리는 내물은 깨끗하죠. 조약돌은 둥글둥글하죠. 그에 뭡니까? 원만한 인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연한 작까지는 소나무과에 속하죠. 그런 걸로 봐서 뭘 보여줘? 지조와 절개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서리는 무엇이냐? 여기 나온 작가지와 싸우는 거야. 다시 해서 희령과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있어요. 희령과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화반은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이때 화반은 화랑의 우두머리란 뜻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랬을 때 이 화랑의 우두머리여 했으니까 누구야? 기파랑을 나타낸 말이야. 그런데 달과 나리와 조약돌과 작까지는 전부 다 뭐야? 비유적인 데 이건 대단히 직서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단히 직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했을 때 이 시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 하죠? 여기 조금 전에 했던 제망매가가 심리 변화한 시상의 전개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문답식가요. 또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희곡적 형식이란 말을 씁니다. 문답식가요 또는 희곡적 형식이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야. 됐습니까? 문답식가요 또는 희곡적 형식이란 말을 써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문답식가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향가가 우리 문학이라는 점, 우리 고유의 문학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클는지 몰라. 뭐라고? 역사적 가치는 크지만은 문학성은 없어. 단지 우리 문학이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거야. 실은 남들이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문학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파랑가와 제망매가 이 두 개의 작품은 문학성, 상징성, 비유성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문학성이 가장 탁월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이대향가다. 이렇게를 붙이는 거야. 다음 이어서 여기 나온 제망매가 전형적인 2의 형태를 갖춘 데 비해서 이건 뭐죠? 3, 5, 2의 형태를 갖췄다. 3, 5, 2의 형태를 갖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 2의 형태에서 3, 5, 2의 형태로 바꿨다. 이런 이야기야. 그리고 문답식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낙구 감탄사를 구사하고 있네요.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창기파랑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성이 가장 탁월한 걸로 이렇게 봐주면 돼. 그죠? 그래서 창기파랑가에서는 기파랑의 보조관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 나리, 조약, 작까지 모두 기파랑의 보조관념들이야. 모두 기파랑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이어서 이번엔 말입니다. 안민가 나왔네요. 여전히 19채 한 가죠.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 9행, 10행, 10행이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19채 한 가라고 하는 거예요. 4줄이면 4구채, 8줄이면 8구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리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안민가 한 편 보시겠습니다. 안민가는 뭐라고 나오냐? 충담사의 작품이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민본사상과 유교적 정명사상이 보인다. 그러다 치고 자 갑니다. 임금은 아버지여. 여기 나오는 임금이 있는데 임금은 어디야?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거기 나오는 신하가 있어. 그렇죠? 뭐라 나오냐? 신하는 사랑하실 어이야. 어이가 뭐냐? 여기 나오는 어머니야. 그 다음 누가 나왔어? 거기 백성이 나왔어.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 또는 어린아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자녀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금은 아버지로, 신하는 어머니로, 백성은 자녀로 본다는 이야기야. 다음 민이 그 닷을 알고다. 15세기에 나온 닷은 말입니다. 사랑이란 뜻이야. 그러므로 백성이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사행이고 이 사행이 바로 뭐죠? 정구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임금과 신하와 백성, 분신민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로 어떻게 해서 가족에 비유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구물다의 살손 물생 이 부분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난해. 왜냐하면 구물다의 살손 물생을 꼼지락거리며 사는 백성들 또는 굶주리며 사는 백성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 이을 먹여다 써야 이란 하얀 쌀밥이야. 하얀 쌀밥을 먹여다 쓴다면 이 땅을 버리고 오도록 한다 할지 나라를 지할 뜻을 알 것입니다 해서 결국에 한 나라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백성이야. 백성이 등 따시고 배부른 거야. 그래서 뭘 보여줘? 치국의 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치국의 도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야? 민본사상이야. 결국은 백성이 먼저다. 백성이 먼저라는 민본사상이다. 이런 이야기야. 다 이어서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성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낙구해서 뭘 보였어? 치국의 도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든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치국이요. 결국은 국태민안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거의 대부분 향가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낙구에 뭐가 있어? 주제가 있어. 주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창기파랑가에서 7구와 8구 있죠. 마음꽃 전노하죠.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나타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돼 우리가 그의 마음 끝이라도 따르고 싶어라. 그러나 여기는 바로 뭐요? 임금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는 것이야. 그죠? 자, 이가 바로 주제고야.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뭐라 했냐? 오늘날에 5수가 전화한데 그 중에서 18수가 승려들에 쓰였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안민가는 말입니다. 안민가는 승려에 의해서 쓰여진 작품인 건 맞지만은 신라 향가 중 유일한 유교적 향가예요. 바로 그 옆에 탐구학습에 나오죠. 유일한 유교적 향가다. 유일한 유교적 향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향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향가는 어디입니까? 신라시대에 향찰로 쓰여진 시가문학을 우리가 향가라고 한다. 대체로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었다. 그렇죠?
균여정과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으며 향찰로 표기되어 전승되고 있다. 맞죠? 대체로 문학성은 대단히 떨어지지만은 제망매가와 창기판한가는 이대의 향가로 보고 서동을 최초의 향가로 처형가를 신라 최후의 향가로 본다.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안민가는 유일한 유교적 향가다. 이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렇죠? 다수의 작품이 있었지만은 대체로 제목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어서 이번에는 말입니다. 아주 이상한 게 나왔네. 뭐가 나왔는가? 향각의 여요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온 향각의 여요가 나왔어요. 우리 교재에 향가와 고려소교의 과도적 시행이다. 향가가 고려소교로 발달해간 데 있어서 향가의 성격과 고려소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 이걸 우리가 향각의 여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 교재 보세요. 뭐가 있는가? 도의장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정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정과정곡이라고 많이 하는데 약칭 정과정 이렇게 합니다. 이 도의장가는 말입니다. 누가 썼어? 예종이 썼단 말이야. 누가 썼다고? 임금이 썼어. 그런데 과정은 정서예요. 과정은 정서의 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야? 그는 신하여.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노래다. 하지만 두 개의 작품은 별 관계가 없어. 이건 지금 뭐지? 추모가예요. 추모가이며 팔구치한가요. 그리하여 고려의 개국공신이었던 김낙, 신순겸 등을 추모하게 쓴 것이 바로 이거고, 여기 나온 정과정곡은 고려의종 있죠. 무신에 난 고려의종 때 정서가 쓴 걸로서 뭐라고? 유배영군의 19체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이것은 향찰표기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죠? 국문표기 되었어요. 이것이 정과정곡이 무시의 난 때 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국문표기 되었다는 이야기는 뭐야? 국문은 세종 이후로 등장해야 국무위주 후미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과정곡은 고려 의종 때 불려져 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후미접 창제에 의해 문자로 정착했다 이렇게 본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 나온 도의장가는 말입니다. 뭐죠? 분절체야. 영구분이 있어. 그러나 여기 나온 정과정곡은 비분절체야.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는 도의장가는 신순경과 김낙을 추모하는 추모가다. 그렇죠? 고려에 예종이 있었다. 이건 고려 의종 때 정서가 쓴 유배 영gun문으로서 훗날 정철의 삼위인곡과 성미인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최후의 향찰표기야. 향찰로 쓰여진 최후의 표기입니다. 물론 이 이전에 정읍사 같은 작품도 백제가요죠. 우리 국문으로 쓰여지긴 하지만은 국문으로 쓰여진 작품이야. 그렇죠? 영구분이 없고 영구분이 있어.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라고? 향가적이다. 향가에 가깝고 이건 뭐라고? 소교적이다. 고려 소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도의장가든 정과정이든 관계없이 향가가 고려 소교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과도적 양쪽의 형식을 다 가져버리는 문학을 우리가 향각의 여유라고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온가? 정과정이 나와. 근데 선생님은 정과정이라는 말 좀 안 어울려서 정과정곡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자신대로 과정 정서야. 여기 나온 정서의 호가 과정이야. 그러니까 윤선도 하듯이 또는 뭐죠? 이을곡 하듯이 뭐죠? 호가 뒤로 붙어버린 거야 지금. 그죠? 자, 19체 향가의 전통을 잇고 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의의 밑줄. 만약에 이것을 고려 소교로 본다면 작가와 연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충신 연주지사여. 뭐라고? 이런 노래야. 그래서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만분과 만원사 등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이것의 악공명을 뭐라고 한다? 삼진장이라고 한다. 삼진장 밑줄. 됐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러면 1진작, 2진작, 3진작 그래. 근데 여기다 1진작이 가장 느려. 2진작이 중간이야. 3진작이 가장 빠른 장단이야. 빠른 장단이라고? 뭐라고? 아직은 문학이 아니야. 문학과 음악이 결부된 형태야. 노래로 불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밑에 나오죠. 내 님을 그 사오다니 나는 누구야? 여러분 자신은 정사야. 님은 누구야? 고려의종이야. 내가 님을 그리워하여 울었더니 산에 접동새와 난 비슷합니다. 그랬네. 내가 유배 와서 지금 있다 보니까 내가 늘 의종을 그리워해서 울었는데 내가 바로 누구와 비슷해? 접동새와 비슷해. 근데 접동새라는 게 우리 전통적 시가문에서 뭘 나타내? 한의 표상이야. 맞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 안심의 앞에다 뭐라고 쓰냐? 나를 모함하던 말은 사실이 이 말이 앞에 쓰여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모함하던 말은 사실이 아니면 거칠다 15세기 허황되다. 거칠다 허황되다. 거친 것을 잔월요성이 알으시다. 이때 잔월은 뭐야? 새벽달이야. 효성은 새벽별이야. 그러므로 둘 다 뭐야? 내 결백의 증인들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 임금님, 그쵸? 나 엄청 결백하여 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야. 넋이라도 님은 한데 여자라.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라. 벽이 드시니 앞에 또 이 말을 써줘. 나를 귀양을 보내자. 유배를 보내자. 이렇게 써줘. 벽이다는 우기다야. 나를 귀양을 보내자고 우기던 사람 그는 누구였습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과도 허물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됐습니까? 다음. 말인말이신되었으뿐되어 이때 거기다 말인말이신되었으뿐되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의역해서 슬프도다 이 정도야. 이미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번 더 그의 결백을 자 이렇게 써요. 슬프레 짜죠. 그 다음에 뭐요? 뭐라고 써? 애소 이렇게 합니다. 다음. 아소님아 다시 돌아서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임금이 나를 다시 한번 총애해 줬으면 좋겠어. 총애의 열망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소님아, 이때 님은 당연히 고려 의종이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소님아 이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보였어? 낙구 감탄사가 보였어. 이 낙구 감탄사는 19체한가의 잔용으로 보며 이 전체가 식팽의 형태를 갖춤으로 해서 뭐죠? 19체의 비분절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교적이다. 소교에 가깝다. 그렇죠? 향가의 형식이긴 한데 내용은 소교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향가와 소교의 교량적 기능을 수행하는 군시의 노래다. 임금과 신하가 노래다. 여기는 도의장관 예종이 신하, 신순경과 김락을 위해서 쓴 것이고 여기는 정서가 의종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 간에 주고받은 노래다. 그래서 군신의 노래다. 이렇게 하게요. 그래서 여기는 향가계는 단 2작품뿐이야. 도의장가와 정과정곡 단 2개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향각의 열한 향가와 고려 속의 교량적 기능을 수행하는 군시의 노래이며 도의장가와 정과정곡이 있다. 대체로 정과정곡 정도 알아두시되 약칭 그냥 정과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고전 시가문학의 전개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고려 소교를 들어가기 위한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거기 나오는 고대 시가문학의 흐름을 가지고 어디까지? 여러분들 아시는 향각의 여역까지 살펴보셨어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